수치 58이면요. 우리가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거의 1분에 한 번꼴로 숨을 잘 못 쉬었다는 얘기거든요. 새벽에 자꾸 깨거나 내가 잠이 얕다 내지는 꿈이 자꾸 생생하게 기억난다 하는 분들은 이게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정민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수면다운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예시를 들어서 쉽게 어떤 수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4세 젊은 남자분께서 병원으로 오셨어요. 제가 잠은 잘 자는데 항상 너무 피곤해요. 저는 운동도 하고 술도 안 먹고 잠도 7시간씩은 꼭 잡니다. 근데 왜 자꾸 피곤한 거죠? 이분이 오전 11시만 되면은 커피 없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말이 되면은 완전 뻗어서 방전돼서 잠도 많이 주무시고요. 그런데 월요일마다 항상 피곤함을 호소하셨어요. 제가 이분께 수면다운 검사를 강력하게 추천드렸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해 하셨어요. 네? 저 잠 잘 자는데요? 근데 제가 끝까지 설득해서 결국 수면다운 검사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를 들으실 때 그분 표정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오늘은 그 결과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숫자는 AHI인데요. 보면 26이라고 되어 있죠. AHI는 1시간 동안 숨을 안 쉬거나 덜 쉬는 횟수를 이야기해요. 정상은 5 미만, 5에서 15까지는 경증, 15에서 30까지는 중등도, 중간이죠. 30이 넘어가면은 중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는 동안의 평균은 26이 맞아요. 근데 꿈꾸는 구간만 따로 놓고 보면은 58이에요. 수면의 여러 단계 중에 렘 수면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힘을 싹 풀어버려요. 왜냐면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기도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들 그리고 혀 근육도 같이 힘이 풀리면서 지지 기반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렘 수면 때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되는 케이스고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수치 58이면요. 우리가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거의 1분에 한 번꼴로 숨을 잘 못 쉬었다는 얘기거든요. 새벽에 자꾸 깨거나 내가 잠이 얕다 내지는 꿈이 자꾸 생생하게 기억난다 하는 분들은 이게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다운 검사에서 주의 깊게 보는 수치가 바로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 포화도는 숨이 막힐 때 산소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반영하는데요. 정상은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최저 83%까지 떨어지네요. 83%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뇌가 이 수치를 감지하고 비상체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너 숨 쉬어야 돼. 너 이렇게 숨 안 쉬면 안 돼. 이렇게 되면서 나를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에서 깨면 다시 숨을 쉬겠죠? 숨을 쉬면서 산소가 다시 올라가요. 그런데 다시 무호흡증이 생기면서 산소가 떨어지고 내 뇌가 또 비상체계를 작동하고 다시 날 깨우게 됩니다. 깨우고 자고 하는 이 체계가 무한 반복되면서 깊은 잠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이 장기적으로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과 연관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매일 밤마다 저산소성 스트레스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깰 때마다 이게 부드럽게 깨는 게 아니라 뇌가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교감신경계를 마구마구 항진시켜서 날 깨우거든요. 한마디로 급하게 깨워요. 그 과정 속에서 심장도 빨리 뛰고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잠은요,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무수한 긴급 상황과 각성이 반복되다 보면은 심장뿐 아니라 뇌도 하나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수면무호흡은 내 스스로가 알기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운 좋은 경우는 옆에서 말해주는 경우예요. 잘 때 숨을 좀 안 쉬는 것 같은데? 이런 말 듣는 게 사실은 되게 감사한 거거든요.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내가 무호흡이 있나 없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다운 검사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수치는 바로 수면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가 얼마만큼 깊은 잠을 자느냐 보는 거예요. N1, 막 잠들었을 때 자는 얕은 잠. N2, 중간 정도 깊이의 잠. 보통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N3, 깊은 잠이죠. 진짜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렘, 이땐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내 감정도 처리하고 정보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분 결과지를 보겠습니다. N3, 깊은 잠이 0%예요. 7시간이나 잤는데 어떻게 깊은 잠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깊은 잠으로 가려면 N1에서 N2, N3로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수면 무호흡 때문에 계속 각성되면서 N1과 N2만 반복하게 되고 N3로 넘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실제 수면 무호흡증 환자 중에서 이렇게 N3의 비율이 낮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N3가 몸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도 분비되고요, 근육도 회복되고 내 면역도 조절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 뇌에 있는 노폐물이 씻겨나가는 시간이 바로 N3, 깊은 수면이거든요. 이게 0이면 사실상 잠은 자더라도 내 몸이 제대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7시간을 자도 8시간을 자도 10시간을 자도 몸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퀄리티의 잠만 주무셨기 때문에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렘 수면 수치도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20에서 25% 정도가 렘 수면이어야 하는데요, 이분은 11% 정도 주무셨네요. 렘 수면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을 정리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감정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렘 수면이 줄어들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낮에 멍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분이 요즘 뭔가 의욕도 안 생기고 축축 처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단순히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해본 수면 다원 검사의 핵심 수치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AHI, 시간당 숨을 얼마나 안 쉬는지. 전체 평균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세에 따른 또는 수면 단계에 따른 변화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산소 포화도, 자는 동안 산소 수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세 번째, N3, 깊은 잠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렘 수면의 비율, 감정, 인지, 그리고 정신적인 회복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분은 처음에 저는 잠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7시간씩 매일 주무시니까요. 그런데 결과지가 어때요? 반전이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꾸만 커피에 의존하게 되고 주말에 계속 몰아주무시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수면의 질을 평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정민아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